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원자 10페이지 물리학 처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자, 이제 물체의 운동. 자, 운동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빠르게 하고 방향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속력과 이제 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이제 이동거리라는 말과 변위라는 말을 구분을 하세요. 이동거리는 자,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자,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지? 이런 경로로 운동을 하면 실제로 이만큼의 길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고, 그지? 원운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이동한 거리야, 그지? 그래서 보통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을 R이라고 들면 원의 둘레가 뭐야? 원주잖아, 그지? 2파이 R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변위라는 의미는 뭐냐면 위치 변화야, 그지? 위치 변화야. 그래서 우리가 변위를 구할 때는 일단 항상 출발점 찍고 도착점 찍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단 직선 거리와 꼭 알아야 될 게 방향, 그치? 방향을 표시하는 물리량이 이게 변위 값입니다. 변위.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 거리와 반드시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리량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칼라량 뭐 이런 용어는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변위는 크기에다가 뭐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물리량이야, 방향까지도 생각하는 물리량이지,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벡터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거리는 5인데 얘 이렇게 최단 직선 거리로 갔을 때는 길이가 당연히 이 길이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동거리는 5, 변위의 크기는, 자, 변위의 크기라고 돼 있지, 그지? 그치? 만약에 변위만 구하시오 하면 방향을 써줘야 돼. 예를 들면 뭐 북동쪽이다 이런 걸 언급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만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 할 때 조금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항상 어떤 운동이든 항상 이동거리와 변위가 나와 있으면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처음에 이렇게 운동을 했어, 그치? 직선거리로, 그치? 그럼 이동거리나 변위는 똑같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잠깐 보면 직선상의 변위와 방향, 뭐 한쪽을 플러스로 두면 다른 한쪽을 뭐로 두면 된다? 마이너스로 두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한번 봐. 원운동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잖아, 그치? 그치? 그럼 변위는 얼마니? 0. 그치? 출발점과 도착점에 최단 직선거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 그치? 얘가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왼쪽으로 3m 가면 총 이동거리는 얼마야? 8이 되지, 그치? 근데 변위는 출발점 찍고 도착점 찍고 최단 직선거리와 방향이야, 그치? 그러면 이 거리는 2m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은 뭐 플러스 방향 또는 동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동거리 하면 S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지? 변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지?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그지? 속력과 속도. 자, 속력은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그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야, 그지? 빠르기야, 그지? 단순한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력. 단순한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얘기한다? 속력.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로 나타내지, 그지? 거리 나누기 시간. 그래서 뭐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이런 그림 있잖아, 그지? 거, 속, 시, 그지? 많이 봤지, 그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지? 이런 공식들은 좀 자유롭게 호환되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유치해서 안 나오겠지만 속력을 비교할 때 만약에 단위가 달라, 그지? 그럼 단위를 일치시켜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속력을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터/스를 쓰는데, 뭐 1km는 1000m, 그지?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1시간은 몇 초? 3600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 벡터량 값이 속도가 나와, 그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그지? 그래서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나는 물리량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값이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알아둬야 될 팁 자체가 이 속도라는 아이가 부호가 있어, 그지? 속도의 부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체의 운동, 뭐를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플러스 2m/s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는 얘기는 한다면 마이너스 2m/s는 왼쪽으로 2의 빠르기야, 그지? 빠르기는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속도는 다른 겁니다. 요거 조심을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뭐 왼쪽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이의 방향처럼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야. 평균. 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이런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 평균을 어떻게 운동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운동 도중에 뭐를 무시합니까? 빠르기 변화를 어떻게 한다? 변화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지? 무시한 상태에서 뭐 전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전체의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균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에 어떤 변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의 속도야. 지금 여기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어떤 물체가 이런 위치로, 그지? 이런 위치로 운동을 해, 그지? 그러면 T1이라는 시간에 얘가 여기 위치에 있었어, 그지? 여기 뭐 어디 무슨 값이 있었겠지, 그지? 뭐 예를 들면 뭐 1m, 얘는 뭐 예를 들면 4m가 있었고, 그지? 얘가 예를 들면 2초였고 얘가 만약에 4초였다 이렇게 치자, 그지? 맞아? 그러면 A에서 B라는 점까지 만약에 갔을 때 얘가 중간에 어떤 변화를 무시해, 그지? 총만 차면 돼. 전체 총 걸린 시간은 몇 초 걸렸니? 2초 걸렸고, 그지? 총 변이는 1에서 4까지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놔둔 게 이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고, 그지?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 두 지점의 직선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이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버지들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계기판 있잖아요, 그지? 자동차 속도계. 그럼 닿는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 속력이 뭐야? 이게 그때의 속력이야. 그때 순간, 그지? 그러면 항상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접선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지?
그럼 요 놈을 그냥 원으로 포함할 때 중심과 수직을 이루는 이 선, 접선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순간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ST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맞죠? 이렇게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지?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지? t분의 s 값이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됐나요? 자, 팁으로 이걸 하나 설명해 줄게.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위치 시간이야? 그럼 얘는 위치가 지금 그 위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어떤 운동 상태야? 정지 상태라는 얘기지. 정지 상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어디에서나 다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그지? 얘는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욱 이렇게 가팔라지는 모양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시간을 잘라보세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처음 구간은 요만큼 갔는데 두 번째 구간은 이만큼 갔고, 그지? 세 번째 구간은 이만큼, 그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속력이 빠른 거잖아. 그지?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 속력이나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지? 그럼 또 똑같은 시간 동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잘라보면 첫 번째 이 구간에서는 이만큼 이동했지. 같은 시간 동안은 이만큼 이동했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점점점 이동거리가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그지? 아,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한 내용. 뭐 속도는 변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고 속력은 이동거리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고, 그지?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 그 다음에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에 취한 직선거리와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아, 이런 건 또 뭘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또 도입되는 개념이, 자,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야. 그지? 상대 속도. 상대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뭐냐면 두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한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면서 상대방을 봤을 때의 속도야. 그지? 그래서 정의 자체가 관측자가 바라본 상대방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표현식이 VAB 이렇게 쓰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표현식은 어떻게 돼? 일반식이 VB-VA입니다. 그래서 속도니까 부호가 꼭 있지, 그지? 그래서 네 것 빼기 내 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야. 그지?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어떤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놈이 4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해봐. 나보다 상대방이 더 빨리 가고 있어. 그지? 그러면 나로부터 쟤는 계속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상대 속도가 지금은 이제 방향이 똑같이 오른쪽이니까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네 거 빼기 내 거 4-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 2m/s야. 그지?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멀어진다는 얘기야.
1초 동안에 얼마씩? 2씩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 자체가 뭐야?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가 상대 속도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상대 속도. A에서 측정한 B의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도 잠깐 한번 볼까? 자, 여기는 무슨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 이런 거 이제 이해할 때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지? 위치라고 돼 있어. 그지? 위치. 그러면 지금 빨간색과 녹색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잘 모르면 그냥 이게 또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가 0의 위치야. 0의 위치고 그 다음에 제일 먼 위치가 여기가 5라는 위치야. 그지? 그럼 0, 1, 2, 3, 4, 5 이렇게 끌어놨는데 자, 지금 이 빨간색을 그냥 A라고 할까, 그지? A 같은 경우는 얼만큼 갔어? 3초 동안에. 여기가 이제 0초 때 얘가 여기 있었는데 3초가 지났더니 5까지 갔어, 그지? 이렇게 갔어, 그지? 여기가 몇 초가 됐다? 3초가 됐다는 얘기고, 그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5라는 위치에서 얘가 그 다음 5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지? 2의 위치까지 온 거야, 그지? 0, 1, 2, 3, 4, 5면 얘가 3초의 턴에서 어디의 위치까지? 2의 위치까지 왔다는 얘기지, 그지? 2라고 해서 얘 길이가 2가 아니잖아, 그지?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고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5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8이지? 근데 변이는 어떻게 돼? 출발 여기서 있고 도착 여기로 있잖아, 그지? 변이는 얼마가 된다? 2m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B라는 걸 한번 볼까? B라는 놈은 0이라는 이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간 거야? 5초가 지났을 때 2라는 위치까지 간 거야. 여기에 5초 이렇게 걸린 거지, 그지? 얘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5초가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자, 지금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야, 그지? 5분의 8. 맞습니까? 네. 평균 속도는 5분의 2.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되나요? 네. 근데 엄밀하게 요거 따지게 되면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4를 해야 되는데 크기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0.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누구야? 가속도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를 공부할 때 제발 뜻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가속도에서 이 가짜가 더한다는 의미야, 그지? 더한다. 그러면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더하면 빨라지고 반대쪽으로 더하면, 그지? 속도가 작아지고, 그지?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야, 그지? 속도의 변화. 변화라는 값을 하려면 처음 값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나중 값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자, 가속도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가속도는 뭐 동안 단위 시간 동안에 뭐의 변화량입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야, 맞지? 그러면 단위 시간이라니까 t 나누기 시간.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야, 그지? 이걸 나중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처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유식하게 세모 v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델타라고 읽어. 델타 v. 그러니까 델타 v라는 거는 변화량이야, 이게. 이런 표현들 물리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델타 v. 그럼 델타 값이 나오려면, 변화량이 나오려면 항상 처음과 끝이 있어야 돼, 그지?
구간이 있어야 돼. 구간의 값이야. 구간의 값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 시간분의 속도의 배달항이야. 그럼 속도의 배달을 뭐로 나눠주라는 얘기야? 나누기 시간이라는 얘기야. 그치? 속도의 배달을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배달량,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기억으로 쓰면 A는 T분의 V-V0. 요시 꼭 외우세요.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거를 T를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AT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V-V0 값이. 그럼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 폭이 나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속도 V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이항시키면 V0 플러스 AT라는 요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그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 t라는 시간대 그때의 속도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래프가 나오지.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지? 아까 ST 그래프가 아니고 이건 VT야. 그지? 그래프는 항상 X, Y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니? 가속도를 의미하지. 그치? 왜? 평균은 직선 기울기라고 그랬지? 평균 값은. 그러면 얘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이게 이제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값이지. 그러면 직선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고,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는 무슨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순간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속도를 항상 이해할 때는 뭐야? 물체의 운동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후다다다다 한번 볼게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는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요거 중요한 팁이야. 가속도의 방향 이꼴 뭐의 방향하고 똑같다? 힘의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이런 식을 배울 거야. F는 MA. 같은 질량일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야. 그지? 그럼 봐.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속력이 빨라졌어. 그지? 그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 다른 말로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고, 얘는 3, 2, 1. 속도가 줄었어. 그지? 줄으려면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 운동은 이쪽으로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속도가 줄 거 아니야. 그지?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그지? 괜히?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야,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2v-v는 플러스 v가 나오잖아. 그지? 나중 빼기 처음이야. 2v-3v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v가 나오잖아. 그지? 이걸 시간으로 나눠준 거, 그지? 이게 가속도 아니야, 그지? 이걸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자,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고요. 여기다가 같이 매칭시켜서 속도의 부호가 뭘 의미한다?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그지? 꼭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이런 게 딱 나오면 먼저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그치?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 됐나요? 이렇게 겁나게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는 김에 이것도 그냥 같이 해버리자. 뭐 있나, 그지? 자,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뭡니까? 물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동거리라고 얘기했고,
물체의 위치 변화량으로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직선거리와 방향을 뭐라고 얘기했어? 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을 버리고 가로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다. 얘는 속역이고 그지? 얘는 뭡니까? 속도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분의 변이는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됩니다. 가로는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평균말이 나와 있잖아 그지? 평균 뭐야?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느 한 순간이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순간 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야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야 그럼 뭡니까? 가속도 그지?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물리량이 뭐야? 가속도야 그지? 가속도.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합니까? 가속도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는 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대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 됐지? 거의 뭐 빛의 속도로 풀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항상 이런 부분은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고 알아도 한 번씩 계속 더 풀어보는 게 학습에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자, 이놈의 쉽게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상호가 직선상에서 P점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100m 이동한 후 서쪽으로 50m를 이동하여 Q점에 도착한 것이다. 이게 이동거리야, 그지? 실제로 경로 100 갔다 50 갔으니까 얼마야? 150m. 변이는 출발 찍어야 돼, 그지? 도착 여기 찍어야 돼. 그러면 또 크기라고 물어봤으니까 방향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크기는 얼마예요? 50m가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림과 같이 아영이가 P점과 Q점을 지나는 곡선 경로를 운동하였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시오. 자, 변이는 직선거리와 방향이야, 그지? 그러면 이 곡선이 더 빨간색이 더 길잖아, 그지? 누가 더 커요? 평균 속력이 더 크게 되겠지, 그지? 너무 어떻다? 쉽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평균 속력이니까 중간에 어떤 변화를 무시하고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5초 동안이야, 그지? 그러면 이 직선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평균 속력은 시간 5분의 얼마예요? 20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4m/s. 단위수는 습관들이셔요. 평균 속력은 4m/s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려면 자, 거리 시간 그래프가 직선 기울기가 나와야 돼, 그치? 그게 일정하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같다? 아니야, 기울기 자체를 봐. 점점 그치? 가팔라지고 있잖아, 그치? 뭐 순간 속력은 빨라지는 거야, 그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OXX 되니?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4번이야, 그지?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 변이 이걸 되게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위치를 그냥 이 곡선을 그냥 이 Y축에다가 세로축에다 위치축에다 표시해. 10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야. 얘가 6초까지 얼만큼 갔어? 0에서 요 위치까지 갔어. 그냥 포인트만 찍어,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왔어, 그지? 맞니? 이게 실제로 이동한 경우야. 여기 10이고 10에서 4까지니까 얼마야? 16이지, 그지? 뭐 이동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16미터고 0에서 10초 동안에 평균 속력이 아니고 속도를 물어봤네, 그지? 속도야.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와 방향이야, 그지? 근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안 써도 되지, 그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4야, 그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10분의 변이 4. 그냥 0.4m/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어렵지 않지요?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다. 맞아 틀려?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다. 아니지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지? 힘을 일정하게 계속 받았다는 얘기야. 속도는 변하겠지. 운동하는 방향으로 일정하면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하면 느려지고 그지? 그래서 일정하다 이거 틀린 내용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자, 속도와 이거 헷갈리면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라고 바꿔놓으면 좀 이해가 쉬워, 그지? 속도와 힘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으면 계속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거 틀렸어. 이거 잘 이해해봐. 내가 이쪽으로 무악 오고 있는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어, 그지? 속력이 줄지. 1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그지?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가 왼쪽으로 주더라도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 게 아니고 감소했다가 정지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지, 그지? 요 표현 내신용으로 객관식 내면 정말 많이 틀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됐나요? 자, 이제 이런 거는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지요. 자, 3초 동안에 평균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쓰세요. 평균이니까 중간에 빠르기 변화를 무시하고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점속도 많습니까? 3분의 나중속도가 3이야. 그지? 나중이 이거야. 3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m/s 제곱이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해석을 해야 돼. 이 물체의 운동은 1초 동안에 3씩 줄어든다는 얘기야. 속도가 3씩 줄어든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3m/s 됐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